패키징 분야 전과정 환경 영향 평가 필요성에 대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 기술센터의 강동호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동호라고 합니다. 말을 좀 빨리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세션에서 전체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퇴근 시간 맞추기에 대해서 최대한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패키징 분야에서 사실 전과정 환경 영향 평가 자체가 친환경성을 측정을 하는 그 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세션 5에 조금 더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일단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저를 마지막에 배치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전과정 평가에 대해서 예시로서 그 베이컨 패키징 관련해 가지고 제가 실험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예시를 기본 삼아서 그 발표를 해드리겠고, 관련해서 어플리케이션이랑 그 다음에 컨클루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래는 항상 제가 이 발표를 하기 전에 항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 포럼에 많이 이렇게 오신 분들 자체가 벌써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속 가능성이 친환경성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니고요. 지속 가능성은 친환경성이라는 개념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광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이코노믹이랑 그러니까 경제, 환경, 사회적인 그 가치관을 전부 다 추구를 하고 있고요. 각각의 그 가치관들에 따라서 각각의 추구하는 덕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덕목들을 모두 다 같이 그러니까 포함을 해서 개발을 하는 부분들을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그래서 이제 여기 모이신 분들도 이제는 친환경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시민분들 자체 중에서는 친환경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점들을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었냐면, 이게 지금 그 리미스 그로라고 해서 그 닥터 미도어 박사가 1971년에 발표한 내용인데, 그 이 빨간 점들이 그 인간의 관심도입니다. 그리고 이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간의 인지 범위나 관심도 자체가 일단 시간적으로 봤을 땐 당장 내일, 아니면 오늘 저녁 술 약속, 내일 아침 뭐 미팅 약속, 다음 주 출장 약속, 이런 식으로 시간의 범위의 그 시간이 짧을수록 관심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범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죠. 내 주변, 내 안이 먼저, 그 다음에 내 가족, 그 다음 내 회사, 이런 식으로 해서 범위 자체도 이렇게 관심도가 그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멀어지게 되거든요. 이 부분도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역 범위 자체고요. 이게 시간대라고 한다면, 이 빨간색 선이 이제 인간의 인지 범위, 관심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런 그 시스템들은 인간의 그 인지 범위를 초월하는 약간 초월적인 그 시스템들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지 범위에서 벗어나야 되고, 관심도 쪽에서 좀 벗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좀 그래서 좀 좋은 예시로 들 수 있는 사태가 벌어졌죠.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생계가 위협받고 뭐 소상공인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벌어지니까, 그다음 정부에서 이제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사회복지 시스템을 가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의 정책 지원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전부 다 뿌려대면서 어떻게든 경제를 유지를 하려고 하고, 그 일반 시민들의 그 사회복지 시스템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한시적으로라도 환경이 조금은 뒷전에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적으로도 많이 뭐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와서는 많이 들으셨겠죠.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그냥 기사들을 봤을 때는 이런 기사들은 잘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주로 이제 경제가 어떻고 이 경제를 어떻게 다시 되살릴지에 대해서는 주로 많이 나오고, 사회복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등한시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그런 면에서 앞선 이게 좋은 좀 예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그 가치를 재기 위한 그 인디케이터들이나 그런 툴들도 많이 있고요. 사회적인 것들도 그렇고, 이제 환경적인 것을 재기 위한 툴 중에 하나가 전과정 평가입니다. 그래서 전과정 평가는 총 4단계로 해서 이어져 있는데,
그 단계별로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단계들이 전부 서로 그 인터랙션을 하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서 그 단계들이 위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실험이랑 생각을 하시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어떤 제품 선정과 그다음에 그 제품의 전과정, 제품의 범위, 어느 범위를 우리가 분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험을 해서 실험 데이터를 뽑듯이 전과정에서 목표랑 제품을 선정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실험이랑 똑같죠. 실험도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그다음에 그거를 가공을 하게 되죠. 통계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식에 넣어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연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바꿔주는 단계, 그게 임팩트 애세스먼트고요. 인터프리테이션 단계에서는 조금 더 그 단위를 가지고서 어떻게 조금 더 응용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가정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 데이터를 조금 더 응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인터프리테이션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논문이 되겠고요. 제가 예시로 들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목적과 범위 단계에서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이 되고요. 그래서 요번에 소개해 드릴 것들은 미국의 이 베이컨 패키징류입니다. 이제 이전에 있던 베이컨 패키징은 일단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종이 기반의 패키징이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새로 그 회사에서 바꿨던 부분은 EPS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패키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패키징을 비교를 했을 때 친환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환경 영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우리를 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그 목적이랑 범위를 어느 정도 설정을 했으면 그다음에 이제 그 전과정 평가에서 설정을 해줘야 될 것이 기준 유닛입니다. 기준 유닛이라는 게 이제 나와 있듯이 제품 및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정량하는 작업인데,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그 기능 자체가 단 한 가지, 일단 핵심 기능은 컨테인먼트죠. 보관. 그러니까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전까지 물건을 포장하고 있는 부분. 그렇게 컨테인먼트이기 때문에 잡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그냥 음료병,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기준 유닛이라고 하면 1000리터의 탄산음료도 될 수 있고요. 1리터의 탄산음료도 될 수 있고, 어쨌든 물건을 포장을 해서 그 소비자에게 전달하기까지 들어가는 총 포장재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근데 이제 이 기준 유닛을 잡는 이유가 뭐냐면 가끔씩 복합 기능을 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플 워치랑 그다음에 애플 아이폰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두 개 다 복합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두 가지 복합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동등하게 비교를 해주기 위해서 보통 기준 유닛을 따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키징 같은 경우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준 유닛은 1000파운드 베이컨입니다. 그래서 이게 베이컨 제품 하나당 1파운드니까 1000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고 이제 범위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새롭게 개발된 그 OLB 보드라는 EPS 기반의 베이컨 패키징의 전과정들을 쭉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룹 지어가지고 나타낸 이유는 간략하게만 설정을 나중에 이제 그 결과 해석하기도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카테고리 룰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LCA도 일종의 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표준화 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CA를 가지고서도. 그래서 그 프로덕트 카테고리 룰에 좀 맞추기 위해서라도 조금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해서 설정을 좀 해줍니다. 다음은 이제 엘보드 그 종이 베이스의 그 이전에 그 개발되기 전에 베이컨 패키징에 대해서 그 전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벤토리 아날리시스 때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수집은 총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현장 데이터가 있고, 다른 하나는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저는 이제 그 메이저 LCA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갑이나 시마프로 같은 걸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메이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에코인벤트나 USLCI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개가 있습니다. 사실 왜냐면 이 데이터 수집을 할 때 제 생각에는 그 LCA를 수행을 할 때 대략 한 80% 정도의 돈과 시간이 이때 다 소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기업에서부터 데이터를 요구를 할 때도 되게 민감한 데이터들이 보통 많기 때문에 잘 안 주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활용을 하고,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수집도 기본적으로 그 어떤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데이터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 보통 요런 정도입니다. 그냥 각각의 그 포장 소재별로 해가지고 1000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EPS가 얼만큼 썼는지, 뭐 종이는 얼만큼 썼는지 이런 무게 정도를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 회사로부터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받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자재와 자재 사이에 이제 이동 거리 같은 거, 트랜스포테이션 파트 같은 경우에도 좀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기본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다 이게 그 매스 플로우를 전부 다 형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그 화살표의 두께가 매스의 두께에 맞게 해가지고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게 이렇게 좀 시각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목록 분석, 그 데이터 수집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환경 영향 범주별로 해가지고 분류하고 정량화를 시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은 좀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이 각 공정별로 해가지고 온갖 이제 배출물들이 다 나올 거거든요. CO2부터 시작해서 메탄, 뭐 클로로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환경 영향 범주들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될 수가 있겠죠. 지구 온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향을 끼치는 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전부 다 한 가지 영향 범주별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이제 그 캐릭터라이제이션 팩터라고 해서 그 IPCC라는 그 세계적인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캐릭터라이제이션 팩터를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의 21배 지구 온난화 효과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CF를 캐릭터라이제이션 팩터를 설정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걸로 활용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인 그 영향 범주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그 영향 범주에 맞춰서 이제 기여도가 높은 공정 파악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애들이 더 환경 영향이 좋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OLB가 엘보드보다 훨씬 더 좋다, 환경적으로 좋다, 그러니까 환경 부하가 덜 걸린다, 적다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새로운 물질을 썼는지 경량화 때문에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제 인터프리테이션 파트에서 조금 더 시나리오를 세워가지고 조금 더 진행을 해보는 거죠. 진행을 해봤을 때 이제 시나리오를 잡기 위해서 기존 OLB 보드와 그 다음에 이제 L보드 걷다가 이제 L보드 25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25%씩 감소를 시키고 50%씩 인위적으로 감소를 시켜서 시나리오를 세워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결과값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뭐 어차피 25% 50%기 때문에 선형적으로 감소를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게 실험값들을 결론을 지어서 마지막에 분석을 했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정리가 되게 됩니다. 글로벌 워밍 파트에서는 아까 매티리얼 프로덕션에서 가장 많은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그 차이점, 큰 차이점을 보이했던 이유는 경량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물질을 썼기 때문에도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환경 라벨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ISO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 라벨링 같은 게 타입 1, 타입 2, 타입 3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타입 3 같은 경우에는 전과정 평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타입 환경 정량 그러니까 환경 성적 표지라든지 이 타입 3 라벨링을 부여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오늘 오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환경 성적 표지를 이제 부여를 하게 됩니다. 이때도 어차피 이제 전과정 평가를 통해서 전과정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인증을 받아서 환경 성적을 부여를 하게 되고요. 뭐 유니레버 같은 경우에도 전과정 평가를 활용해서 뭐 자사 제품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야 LCA 연구 자체를 최초로 진행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LCA를 항상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라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요즘 이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필환경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한번 넣어봤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산업계나 산학연의 협력하에 이렇게 친환경적이라는 제품을 개발을 하고 법규를 제정을 하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민의식이 좀 많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친환경적이라는 거에 대한 집중, 관심도라는 게 좀 많이 높아져야 되는데 요즘 세대를 이제 MZ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그 초반생들을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제 그 뭐랄까 그 집단보다 개인의 행복, 소유보다 공유, 상품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그런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줍깅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스웨덴의 그 포깅인가 그거를 따라해서 그 조깅을 하면서도 쓰레기를 줍는 것 같은 뭐 이런 식의 상대방과는 다른 상대방은 하지 않은 경험을 좀 추구를 하는 경향이 이런 데서 좀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 좀 잘 이용을 하면 조금 친환경적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시민들에게, 젊은 분들에게 조금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